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책이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인성이니까 범죄 경력 같은 거 보거든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건 걸러내는 편이고요. 청렴 결백한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 과정에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좋은 인물이 뽑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 아나운서 봉유정입니다. 설 명절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일 텐데요. 과연 전북 도민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실행력과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정책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설 밥상에서 오갈 민심의 향방이 이번 선거 구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전북을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 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전북본부 박기용 국장,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설 연휴는 늘 그 민심의 온도를 가늠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밥상머리 최대 화두가 도지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도지사 출마 예정 4인방이 저희 KBS 전주 심층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정책 역량이나 준비도 또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이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 4명이 지금 방송 토론에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뭐 일부 의원들의 뭐 일정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불발되기도 하고 이게 반쪽 토론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과거에는 지금 이 선거 토론, 법정 토론 이외에는 이렇게 전 출마 예정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는 뭐 출마 예정자의 경우는 굳이 나가서 뭐 내가 흠잡힐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쪽 토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4명의 입지자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은 전라북도를 둘러싼 어떤 경제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이 통합과 관련한 전국적인 분위기 역시 이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칫하면은 이 전라북도가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작동을 해서 이 전북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예정자들이 다 함께 대책을 논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식 선거 토론이 아닌 정책 토론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토론에서는 주로 이제 뭐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거나 뭐 흠집 내기 또는 뭐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책 토론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방송 편성상의 뭐 한계도 있겠지만 토론의 시간이 한 50분 정도로 이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심층 토론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토론의 주제가 일단은 이 전국의 광역 통합과 이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3군데의 광역 단체가 지금 통합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게 국회에서 법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완주, 전주 통합이 지금 완주 군의회의 부정적인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개별적으로 이 토론 참여자들의 관전평을 한다면은 예. 일단은 이 김관영 전북지사 경우는 뭐 현직이기 때문에 뭐 인지도도 있고 뭐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련함을 돋보였던 토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안호영 의원의 경우는 이 통합 추진에 대해서 이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고 이 정치권의 그 지지 선언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도 나름대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또 이원택 의원의 경우는 이게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컨대 이 상생 토론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고 또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요. 예. 이 정원율 익산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경험과 경륜이 많거든요. 이런 경륜을 토대로 해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전체적으로 뭐 여러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토론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향후 예컨대 지금은 도지사 토론만 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뭐 전주시장 방송 토론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예. 홍석빈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이제 토론 주제가 그 전국의 초광역 통합 경쟁을 전제로 하고 우리 전북의 활로모색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 토론이긴 했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책으로만 보지 않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이 4명의 실제 어떤 보강과 향후 전북 도정을 맡을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이 전격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의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가지고 김관영 지사나 안호영 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그리고 정원율 익산시장 모두 4명의 출마 예정자가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다 이제 같은 통합 찬성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앞에 박기영 국장께서 여러 이제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지사에 있어서 지금 이번 토론에서 봤을 때는 단 하나의 이제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전북 전체 도정에 대한 향후 미래의 밑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시간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주요 내용을 봤을 때 통합을 하자라는 얘기는 뭐 4인방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통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전북을 어떻게 끌고 갈 거요. 그리고 전주와 완주의 미래 비전을 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 내지는 로드맵, 마스터 플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다뤄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고요. 어제 국회 행안위 즉 상임위에서 이제 소위 5극 3특 중에서 대전, 충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이 세 지역의 광역 통합에 대한 그 특별법의 상임위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절차가 법사위에서 자꾸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이제 통과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예. 되면 3극 즉 세 지역에 대한 통합 절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예. 2월 말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북 특자도는 3특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행정 개편 체제에 대해서 어떤 향후의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내건 출마 예정자들이 디테일한 얘기들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막연하게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서 돈 달라고 하자. 여기서는 이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KBS 심층 토론이 그 후보들의 어떤 열띤 토론이나 후보를 모신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 보여주기 상으로 이제 완주 전주 어떤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찬성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인가 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홍 교수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 결과를 공직자 본인들한테 다 전달이 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즉 광역단체,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그중에 하나지요. 현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우리 전라북도로 치면 14개 시군의 장들과 광역 및 기초지방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북도당에서 하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결과가 전달이 됐을 거고요. 이건 이제 개인단체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하위 20%에 속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경선에서 득표한 득표 수의 20%를 감산을 받게 되거든요. 예. 우리 전북은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하위 20%에 들어서 감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경선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정치적인 사망 선고에 가까울 정도로 타격이 크지요.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전북도지사인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게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5명이 있는데요. 지금 전북도가 그 군데 하나입니다. 이 5 광역단체장 중에서 20%면 5명 중에 이제 1명이 해당이 되는데 전북도지사가 이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명분이나 그동안 시행해왔던 도정 능력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장님,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가 나올지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청년 정책을 좀 발굴하려고 7명의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어떤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다른 정당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의 이 경쟁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또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북의 경우는 70% 이상, 80%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난 2024년 12월에 이 비상계엄 선포 또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또 대통령 탄핵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 쌓아 올렸던 이 전라북도의 보수 기반이 한꺼번에 지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거의 절멸 상태에 해당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도지사 후보로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과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정운천 전 의원의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이미 그 정치적 은퇴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북을 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이 지금 비례로 뛰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또 만약에 조배숙 위원장이 희생을 위해서 전북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내놔야 하거든요. 그 자리를 내놓고 과연 뛰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찍히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이용호 전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남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를 남원에 있다가 서울로 옮겼는데 지금 이분에게도 아마 타진이 됐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정도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도지사 후보군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간에는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도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에 차기 총선의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치를 해주는 이런 어떤 메리트 내지 어떤 파격적인 어떤 약속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도지사 후보도 어렵지만 시장군수 후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이제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이 도지사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 되거든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중앙 인사가 출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합당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이 됐고 또 이제 선거 연대나 이 통합 쪽으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선거 연대에 대해서도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우리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는 하지 않겠다. 우리 민주당의 독자 후보를 내서 도민들의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혁신당 도당에서도 그러면 연대를 하지 않고 우리도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도지사 후보를 내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양강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홍 교수님 지금 뭐 네. 전북이 처한 현실이 인구, 산업, 재정 등 뭐 구조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점에 앞으로 이제 행정 그리고 민간이 이끌어갈 리더십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보여주기식 말만 하는 리더십은 가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리더십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새만금 사업만도 벌써 35년이 됐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북의 뭐 신도시 말고 구도심 가보면 굉장히 지금 상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예. 그동안 전북에서 성장한 중앙정치부대에 진출한 10명의 국회의원들, 지금 현직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지사들, 각각 시장들, 군수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겠죠. 하지만 도민들과 유권자들, 시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굉장히 지금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일자리가 없고 청년이 떠나고 매년 10,000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도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주어진 현실이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북 발전의 성과인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위 소확행, 민생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와주기를 바라고, 과연 민주당만 하더라도 이번에 예비 후보자 심사를 500명 가까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단체장과 지방의 의원 포함해서요. 과연 그 500명 가까운 예비 후보자들이 그중에 얼마나 그동안 전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물론이군요. 유권자들이 이번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그야말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소명의식과 또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명분을 가지고 정계에 좀 많이 진출한 새로운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 국장님, 예. 2월 중순입니다. 현재까지 출마 예정자들이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이 다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김관영 도지사 의경은 현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 출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공약 발표는 뭐 도정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이고요. 나머지 3명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눈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게 지방선거의 이 공약 단골 메뉴가 이게 새만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새만금도 과거에는 뭐 새만금 국제공항을 하겠다, 항만을 해야 한다, 뭐 도로를 깔아야 한다, 뭐 철도를 깔아야 한다 이런 식의 SOC 공약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랄지 아니면은 알리백산단을 추진하자. 또 심지어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되자. 뭐 로봇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번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런 어떤 공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거의 공약은 어찌 보면은 좀 날려놓고,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좀 날려놓고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 실용성과 어떤 실생활형 공약이 좀 있었다. 예컨대 이 호남선 KTX의
노선을 좀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뭐 전주권에 이 스타필드를 유치하겠다. 지금 전주권에 뭐 각종 상업 기반 시설이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파크 골프장을 뭐 확충하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실생활형 공약이 좀 나오는 게 돋보이고요. 이 공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AS를 하려고 노력하는 점도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공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공약의 어떤 추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관을 만나거나 각 부처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전언을 해주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현실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번에는 좀 가미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쉬움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공약 전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좀 중복되는 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전북 발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공약이랄까요? 이 그랜드 프로젝트가 좀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 쪽에 좀 매진하는 이런 공약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 교수님은 네. 이에 덧붙여서 차별성을 좀 어디다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전북 발전과 관련해서 그 광역 단체장인 도지사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는 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즉 국가 예산을 태워서 지역의 기관 SOC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경제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약간은 좀 떠 있는 듯한 정책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유권자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지역이 낙후되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힘든 민생의 그런 고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전체적인 큰 그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비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춰서 민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단체의 행정당국이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설 연휴 기간입니다. 출마 예정자들 전통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돌면서 민심 확보에 이제 총력전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주 완주 통합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도지사 선거 이야기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상 그 전주 완주권 민심이 더하면 73만입니다. 최대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홍 교수님? 예, 전주시 인구가 지금 62만 명대 후반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예. 완주 인구는 이제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합치면 73만여 명인데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의 42~4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는 전북의 전체 유권자 수가 153만 명 정도 됐었고 그중에 이제 투표를 74만 명 정도가 했었고요. 전주시와 완주군 같은 경우는 55만 명이 투표를 했었고 완주군은 7만 8천 명이 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비율로만 보자면 전주시의 투표자 수가 완주시 투표자 수의 7배가 넘거든요. 이 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주시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그 표심의 결정력이 완주의 7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 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군도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도지사 선거의 유권자들의 표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전주와 완주에서의 어떤 표심이 어느 누구한테 가느냐가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후보자들 중에 1, 2위 간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전개되는 박빙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완주군의 약 8만여 명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마 예정 4인자 모두 통합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이제 돌아서면서요. 이제 조금씩 세부 방안을 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이 총론은 다 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완주 군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이후에 또 통합이 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완주군을 지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에는요, 이 통합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다. 예컨대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고, 예. 또 이 전주가 하계올림픽의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반이 됐다, 이런 변화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굉장히 미래 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완주로 가냐, 전주로 가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통합이 되면 그게 논란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진짜 실행을 해야 할 때다. 우리 전북 도지사 출마 예정자 4사람이 완주 군에 가서 완주 군민도 설득하고 군 의회도 설득하자. 그리고 이 총리를 만나서 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요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호영 의원의 경우는 올해 2월 2일 날에 지금 본인이 지역구인 완주군의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자칫 주민들이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흡수 통합을 걱정을 하는데 대등한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완주 중심의 통합을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원택 의원 역시 비슷하게 이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수용을 해야 한다,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약간의 차이는 이원택 의원의 경우는 이 상생 발전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정부에다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나아가서 1단계로 전주 완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익산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이 100만 메가시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이 정은율 익산시장은요, 이 100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일단 확답은 하지 않고 새만금 지역과 이 전주 완주 지역에서 서로 익산을 러브콜 하고 있다. 과연 양 지역에서 누가 이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지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정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이 통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통합을 해놓고 지원을 한다더니 그 일정 기간 이후에 또 이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도 이 제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반대 선두에 있던 안호영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완주군 의회에 의결로 하자는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완주군 의회 입장이 나왔는데 전원 반대 의견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네. 지금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하려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제 하나를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주민투표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입니다. 예. 주민투표를 하려면은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오는 지방선거에 두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시키는 데서 절차적인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 의회와 완주군 의회의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전주에서는 그동안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통합을 찬성해온 입장이라서 무리가 없지만 예. 완주군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완주를 지역구로 하는 안호영 의원과 그다음에 11명의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2일에 안호영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전격 선회함에 따라서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네. 여하튼 의석이 11석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로 통합이 찬성되려고 하면 6석, 과반 이상인 6석이 필요한데 지금 11명 의원이 지난 11일, 엊그제죠. 일동 전체가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이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동의 없는 완주 전주 행정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따라서 주민투표 방식을 그 지방의회 의결 방식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완주군 의회에서 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좀 당장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어떤 변수는 오는 그 이번 달 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정돼 있는 걸로 대통령이 이제 전북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전주 완주 통합 얘기와 관련해서 5급 3특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완주군 의회 의원들의 찬반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어떤 변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완주군 의회는 절대 반대다, 결사 반대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이런 반대 여론을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각자 해법도 조금 제시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완주 군의회 의원들의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2월 안에 이 통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월 안에 통합법이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경우에는 완주 군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의원의 반대를 극복을 하고 또 통합 법안도 또 만들어야 돼요. 법안을 만들어서 또 국회 일정에 맞춰서 국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 최종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네 분의 이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완주 군민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이 안호영 의원도 이 흡수 통합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등한 통합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 어떻게 대등한 통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은율 시장 역시 완주 군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완주 군 의회의 반대 벽이거든요.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김관영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이 완주 군 의회도 만나고 군민도 만나서 소통을 하자. 그래서 호소를 하고 통합이 왜 필요한가 이게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관영 지사의 제안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네 사람의 이 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완주 군 의회를 가서 군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은 나름대로 이 어떤 뭐랄까 통합의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 교수님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타운홀 미팅이 어떤 키라고 하면 시간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풀어나가려면 어떤 현명한 그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판단은 이제 전주 시각은요 완주군,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겠지만 결국 일을 만들어내는 것, 또 일이 되게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어떤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보완들을 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완주군 의회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완주군 의회 의원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북 발전과 완주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안들 결국에는 완주 국민들 그리고 완주군 의회가 결국엔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죠.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지 부지터 개발입니다. 지난 주인가요? 행사가 크게 열렸는데 이 행사 전날 전주시 세금 체납 땅 압류 상태가 보도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또 가장 노른자의 땅이죠. 이 전북도청 뒤에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인데요. 이게 한 2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7만 평 조금 못 되거든요. 이 땅을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라는 회사가 이게 2019년인가요? 제가 2018년인가 정확지는 않지만 이때 사들였거든요. 사들여서 여기에 이 아파트 3,500세대를 짓고 또 고공 타워를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느닷없이 지난해에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자금난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땅에는 전라북도 땅이 또 있어요. 도청 땅이 무슨 땅이냐면 과거에 그 또랑 부지라고 해갖고 국어 부지라고 하는데 이 배수용지 부지가 한 1,800평 이상 되거든요. 이 땅이 전라북도 땅인데 이 자광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에는 이 대부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고 이 땅을 활용을 해왔는데 작년 6월 말로 이 대부 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 연장 신청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광이 세금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도청에 있는 땅을 불법으로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추진하는 뭐 불꽃놀이 행사인가요? 이 행사에 도지사도 참석을 하고 전주시장도 참석을 하고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 이 사기업의 행사, 물론 이 사기업이 지역 발전에 뭐 하나의 뭐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금이 체납되고 더군다나 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기업 행사에 전북의 정치 리더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에서는요 개발업자가 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이 장관이나 도지사, 시장이 이 참석하는 것은 이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홍 교수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관 단체장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앞서 박경 국장이 설명했듯이 지금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도 못 내고 임대료도 납부 못하고 또 일부 토지, 공유 토지는 무단 점검 상황이어서 조만간 또 전주시행과 거기 전주시에서 다시 또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체장과 유관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하거나 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당 지역의 도정과 또 유권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 있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당국 기관,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책임자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행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은 뭐 자광 측에서 이런 세금 체납과 압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 그 보도나 이런 걸 냈습니까? 자광 측에서는 일단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이 세금 체납이나 이 자금 문제는 좀 해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광 측에서 이 전라북도 땅인 그 국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드리겠다라고 올해 1월 달에 도청에다가 이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되면은 땅도 사드리고 뭐 남은 뭐 체납된 세금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설 명절 전북 민심 어디로 향할지 여러 이슈를 통해서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 진짜로 귀 기울여야 할 민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박 국장님. 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전라북도의 자영업자가 뭐 2년 사이에 한 2만 명 정도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자영업자의 그 금융 뭐랄까 연체율도 과거보다 훨씬 더 뛴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 이러한 이 바닥 민심, 풀뿌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제시에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생은 내일은 고세하고 지금 오늘도 어떻게 살지가 힘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폐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발벗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단체장들이나 지방의 의원들도 뭐 관용차나 이런 거 타고 다니지 말고 좀 걸어서 자기 지역구들을 좀 돌아다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겠죠. 제가 전주 시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편인데 팔달로나 또 관통로 그런 쪽에 가보면 구도심 지역이죠. 거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전북 또 전주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생이 고민하는 지점이고 도민들이 또 시민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펼치는 전북의 정치인 또 전북의 지방의 의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골목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까지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전북본부 박기용 국장,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페트롤 전북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